이어서 이제 활성산소하고 후성유전자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기본 5대 영양소, 그리고 5대 영양소의 숨은 비밀인 미세 영양소, 그리고 미세 영양소 속에 또 한 부분인 글라이코 영양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활성산소라는 아주 중요한 그 불순물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필요악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인데 그걸 좀 막아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영상 하나를 보면서 활성산소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사람이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은 약 14kg. 이 중 20%에 해당되는 산소가 우리가 먹은 음식을 태워 에너지로 바꾸게 된다. 이게 지금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태의 산소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활성산소다. 이 활성산소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유전자하고 부딪혔을 때 활성산소는 자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뺏어다가 자기를 안정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유전자가 거기에 닿으면 바로 유전자와 함께 그냥 유전자 자체를 파괴시켜버려요. 이 강한 활성산소는 지질과 결합해 세포를 공격하는데 이때 세포마다 기능이나 파괴된다. 손상된 세포는 각종 질병을 발생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질병의 90%가 활성산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이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막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네. 자, 그럼 활성산소를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항산화식품입니다. 항산화식품.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지금 항산화식품 여러분 뭔지 알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녹황색 채소다. 녹황색 채소다. 그런데 녹황색 채소가 뭐가 많이 들었어요? 염색제. 미네랄이 많이 들어요. 미세 영양소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세 영양소가 곧 해결책입니다. 미세 영양소가 바로 항산화식품의 대사수인데 미세 영양소는 좀 규모가 크죠. 모든 게 다 미세 영양소인데 그 중에서도 녹황색 채소가 바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1등급으로 꼽히는 게 녹차, 토마토, 고추, 그 다음에 와인도 조금 뭐 있죠. 녹차, 고추, 토마토, 그 다음에 들깻잎, 그 다음에 녹황색으로 된 알로에, 이런 것들. 그게 다 항산화식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채를 먹는데 씁쓸하다. 이러면 다 녹황색이고 항산화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씁쓸하다, 먹기가 좀 불편하다. 이러면 전부 항산화 제품입니다. 알로에가 항산화 아주 수치가 높잖아요. 먹으려면 좀 이상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그러니까 미네랄류라 이 뜻이에요. 강력한 미네랄이에요. 왜 그러면 미네랄류가 그렇게 되느냐면 아까 말했던 중금속을 중화시키는 게 다 미네랄이니까 같은 미네랄끼리 지들끼리 엉키는 거예요. 지들끼리 엉켜서 다른 분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돼지들이 브라질 그 밀림의 돼지들이 잡식성이잖아요. 그래서 뭐든 먹거든. 근데 뭐든 먹다가 또 독초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어요. 독초 먹으면 이제 느끼죠. 그럼 바로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얘들이? 그 은행가에 가면 은행가에 물이 있고 이제 언덕이 있고 사이에가 다 진흙이잖아요. 진흙에 들어가서 진흙을 일단 먹고 거기서 굴러. 그러고 나면 그냥 사라져요. 왜냐면 진흙 속의 미네랄이 이 독소하고 만나서 융합되면 바로 그냥 분자구조가 다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그 동물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활성산소는 우리가 유명한 거니까 항산화 식품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이제 후성 유전자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 우리가 유전자의 그런 법칙을 연구해 가다 보니까 유전자가 생긴 그대로만 항상 좀 기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뇌학 환경에 따라가지고 있던 기능도 안 나오게 할 수가 이겁니다. 분명히 유전자에 그 기능이 있고 또 불치병에 대한 유전자도 있는데 갑자기 뭔 딱지가 나와가지고 딱 붙어버리는 순간 이가 기능이 중지돼 버립니다. 그걸 아주 리얼하게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이제 디지털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이야, 정말 와닿아요. 있는 그러한 그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정말 멋진 일이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선 특별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토시하루 씨는 잘 나가는 디자인 회사 사장이다. 점심시간. 직접 챙겨온 반찬도 정갈해 보이고 잡곡밥까지 건강에 꽤 신경 쓰시는 듯하다. 그런데 채 반도 드시질 않는다. 그만큼 위를 절제해내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분의 건강 상태에서 비밀의 단서를 발견했다. 바로 토시하루 씨가 만나러 간 사람 때문이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이 두 사람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똑같이 생겼다고 한다. 근데 한 사람은 위암이 있고 한 사람은 위암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유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한테도 있어요. 근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건강은 180도 달라졌다. 형은 병과는 거리가 멀다고 한다. 자기들도 잘 몰라 왜 그런지 이제 연구하면서 나오는 거죠. 유전자 상태를 비교했다. 네. 퍼센트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 마넬 박사는 일란성 쌍둥이 망쌍을 모집해 유전자 상태를 비교했다. 쌍둥이들의 유전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최첨단 분석 기법을 통해 알아봤다. 그 결과 유전자의 특별한 분자가 되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똑같아. 유전자는 똑같은데 이제 달라진 게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메틸기입니다. 실체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인체는 유전자를 보관하는 놀라운 방법을 진화시켰다. 염색체는 거대한 유전자 창고다. 자, 보십시오. 이게 유전자 창고잖아요. 홀돌 말려서 30억 개가 이 안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정말 엄청나죠. 안을 살펴보면 유전자는 실패 역할을 하는 둥그런 단백질에 실처럼 담겨있다. 평소엔 풀린 상태에서 작동을 하다가 메틸이라는 분자가 붙으면 실패가 뭉쳐지면서 기능이 꺼져버린다. 이게 RNA인데 RNA에서 복제가 안 돼. 얘를 이제 통과해야 복제가 되잖아요. 근데 갈 수가 없죠. 즉 유전자를 끄고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분자가 있는데 그게 켜면 풀립니다. 메틸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복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럼 결국 후천성 이 유전 역할인데 이 후천성 유전 역할은 결국 어디서 결정되느냐? 여러분 삶의 패턴.
네, 스트레스 상태, 먹거리 양식, 대화 방식, 사고 방식. 그럼 이제 여기에 붙는 것은 여러분의 사고하는 사고 패턴, 논리적 사고 패턴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메틸기가 다른 거예요. 다행히 이 메틸기는 유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되면 좋을 텐데. 아닌가? 예? 일부 된대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이론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유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메틸기라는 것이 우리가 먹는 거에서 가서 그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유전이 되려면 그 형태 자체가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직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이 메틸기는 영양성분인 엽산에서 오는 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엽산이라는 분자가 이쪽에 붙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유전자의 실체가 되는 것이다. 이게 온오프 시스템이 한 10년 전에 나와가지고 노벨상 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후성 유전자라는 걸로 이제 밝혀진 것은 최근에 와서 이게 밝혀진 거예요. 예. 저도 처음에 이 유전자 온오프 시스템을 그때 책을 읽고 유전자 혁명이라는 책에 있거든요. 그걸 읽고 나서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 독서쇼크 제 1장 1절이 그 얘기잖아요. 유전자 온오프 시스템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후성 유전자에 대해서 저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후에 이제 후성 유전자가 나오면서 그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 후성 유전자 시스템이 결국 우리의 유전자의 또 다른 유전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메틸기가 붙었을 때 작동이 안 되잖아요.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건 작동이 안 되고 좋은 건 그대로 작동이 되는 뭐 이런 형태의 반응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세포 건강의 핵심은 유전자와 함께 묶여져서 우리의 건강의 모습을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포 건강이었습니다. 그럼 세포 건강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세포를 살리는 필수 영양소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필수 영양소를 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는데 이 활성산소를 잘 처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유전자를 움직이는 시스템, 유전자에서 메틸기라는 후성 유전자가 작동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잡고 그러면 세포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세포와 그 다음에 유전자 이 두 가지 상관관계 속에서 세포 통신, 글리코라는 세포 통신과 연관된 자가 면역 시스템들이 연결되어 있다. 세 가지 구조로 보면 되겠죠. 세포 영양소, 그 다음에 세포 영양소에 의한 활성산소와 처리, 그 다음에 세포 통신, 네 가지네. 세포 통신 그리고 뭐였죠? 네, 후성 유전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제가 좀 조사가 좀 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연구를 더 해야 되는데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뭐죠? 에너지 만드는 애. 미토콘트리아. 미토콘트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미토콘트리아의 상태와 세포의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 생산의 그 비율이 달라요. 효율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미토콘트리아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영양소들이 또 나왔어요. 그거 좀 연구를 더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연구가 좀 더 돼야 돼요. 혹시 미토콘트리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이제 발표시에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지 않으면 또 모르죠. 예, 다음에 지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한번. 미토콘트리아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처럼 원리를 말해요. 원리. 그러니까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주셔야 돼요. 연구를 통해서 그냥 미토콘트리아 그런다 그러면 이제 그 말만 들어야 되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원리를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 원리를 밝혀주셔야 돼요. 누가 연구를 좀 하셨으면 그 부분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영양의 보고는 어디냐라고 했는데 푸른 숲속, 식물의 광합성 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곳, 푸른 숲속 안에서 낙엽이 떨어진 곳, 여기에 바로
우리 인류의 영양소가 탄생되는 곳이다. 그리고 그 터전에서 자라는 산나물 더덕이라든지 영양식물 재배들이 바로 우리의 영양소의 또 원천이다. 그래서 영양식물로 성장하는 산동물 놀이터.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육하는 동물들은 전부 포화지방인데요. 산에서 자란 산동물들은 전부 오메가6입니다. 오메가3입니다. 왜냐하면 야채, 산나물 자체를 먹고 자라니까. 그래서 산동물을 먹는 것은 전혀 괜찮습니다. 비싸죠? 산동물 먹으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갯벌의 펄입니다. 빗물을 따라 숲속 영양소가 이동을 하고 바닷속에서 수천 년간 숙성이 된 상태에서 영양의 보고가 된 펄의 비밀은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동물들이죠. 네. 미꾸라지나 이것도 이 육상에 있지만 민물에 있지만 똑같이 거의 흙 속에서 살잖아요. 미꾸라지 추어탕, 예, 그것도 같은 형태인데 조개 이끼류 다 아주 특색이 있죠. 이끼류 대단하죠. 예. 단위당 4만 종. 그 다음에 조개류, 이게 방사능 모형까지도 이게 조개류가 중화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뻘 속의 생물을 먹는 동물들, 오리들 보십시오. 그냥 흙 속에 집어넣고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들도 먹는 거가 그러니까. 네? 아니, 좋아해요. 잘 먹는 거. 근데 고기니까 일단. 고기고 요즘에는 또 오리도 사육하죠.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양의 보고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제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미세 영양소 3.5%에 주목을 해라. 자, 거대 영양소는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살이 찐다라는 것은 거대 영양소가 지금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세 영양소는 갈수록 부족합니다. 자, 미세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깐 보자면 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3.5%. 하지만 미네랄은 다른 영양소들과 인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단 한 가지만 부족해도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우리 몸은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다. 예, 이게 바로 그 특징입니다. 미세 영양소는 하나만 없어도 다 같이 기능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필수 미네랄이라고 해요. 필수 미네랄 말고는 다른 미네랄은 이제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이 이제 우리 몸의 기능을 하는데 필수 미네랄은 서로 없으면 화학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필수 미네랄은 꼭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 식물을 먹으면 그 식물이 필수 영양 미네랄을 가지고 있잖아요. 통째로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떼놓고 먹는다는 거죠. 생선도 떼놓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을 통째로 먹으면 전혀 필수 이 영양에 대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류 같은 경우에 그냥 필수 미네랄을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멸치예요, 멸치. 네, 멸치는 아무튼 다 먹잖아요. 네, 또 내장도 빼고 머리 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우리 몸은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다. 미네랄은 모든 대사작용에 관계합니다. 비타민과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을 대사하기 위한 상호관계를 관계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네랄은 모든 효소 활동에도 반드시 필요하죠. 예를 들어 칼륨과 마그네슘만 해도 수많은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없으면 돌연사로 죽게 됩니다. 비타민은 없어도 상당 기간 살 수 있지만 미네랄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렇게 중요하죠. 미세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영양소 자료고요. 자연 성장을 한 먹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바다에서 서식하는 생물, 유기농 형태의 식물, 자연 방목형 동물. 버리는 부분이 영양 보고라고 그랬죠. 생선을 버리는 곳, 채소를 버리는 곳. 안 먹는 생물이 영양이 보고입니다. 식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안 먹는 것을 먹어라. 남이 안 먹는 것만 먹어라. 평소에 안 먹는 것만 먹어라. 이렇게 찾으면, 근데 먹을 때도 좋은 부분만 말고 평소에 안 먹는 부분들. 이유가 있죠. 거칠어서, 냄새나서, 맛이 없어서. 이것만 극복하시면 돼요.
제가 요걸 극복하고 나니까 그 영양에 대한 이제 달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맛을 따지지 않는다. 몸에 필요하냐 안 하냐를 따진다. 맛이 없으면 빨리 먹어라. 무조건 삼켜라.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영양을 채우는 데 목적을 둡니다. 선생님은 먹는 즐거움 포기하셨어요? 먹는 즐거움이 근데 재미난 사실을 알았어요. 참외를 먹는데 껍질을 깎아버리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뭐 이상하더라고요. 껍질하고 같이 먹으면 정말 맛이 생긴 거예요,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옛날에 그냥 빈말로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껍질 딱 벗겨버리면 완전히 이건 뭐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껍질을 잘 먹어요. 어떤 맛이었어요? 어떤 걸요? 망고를 껍질째 줄 진짜 망고는 쓰더라고. 지금도 입에서 막 그냥 신물이 나와요. 그래서 끝까지 먹었어요. 망고 봉에. 네, 다 먹었어요. 처음으로 망고 껍질 먹었어요. 얼마나 쌌는지. 먹어보셨군요. 다 처음에 입댔다가 그냥 퇴퇴퇴퇴 하고 다 버리는데 끝까지 먹었습니다. 아무튼 왜냐하면 망고 껍질을 제 인생에 처음 먹었으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이 가스로 생각하면 정말 몇천 톤이 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먹어줍니다. 이렇게 맛없어도. 이렇게 해서 아무튼 식생활을 그렇게 바꾸고 나서부터 정말 달라집니다. 에너지 넘치죠. 아프지 않죠. 모든 면에서 최선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오염 해결법입니다. 중금속 누적 현상을 보면요, 이런 현상입니다. 비로, 두통, 면역력저하, 탈모, 대사질환, 암, 심혈관계 질환, 민니기능 저하. 이 중금속 오염이라는 게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미네랄에 의해서 신진대사가 되잖아요. 지금 중금속도 미네랄이에요. 같은 미네랄인데 우리 몸에 해롭게 하는 미네랄이에요. 어떻게 해롭게 하냐면 미네랄류가 전부 신경계 호르몬류의 원료예요. 그러니까 미네랄 중금속을 먹으면 호르몬에서 반응을 이상하게 해버린 거예요. 같은 신경계 신경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상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일어나야 될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만약 중금속이 많다면 이런 현상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안 생긴다는 것은 바로 중금속을 잘 해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금속 오염 원인을 보면요. 노후된 수도관,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연색된 양남비, 호일러 고기 굽기, 일회용 곰상. 이게 이제 주로 그 주방에서 일어나는 중금속 오염이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식품에서 나오는 거는 자연스럽게 식물 속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식당 안에서만 조심해도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모두 우리가 먹는 것에서 조심하면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중금속 중화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네랄 중화, 실험용 지에 이온과 수분을 투여하면 7일 만에 못 죽는데 셀리움을 함께 투여하면 한 마리도 안 죽습니다.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향신료 식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얘들을 많이 먹으면 중금속 오염을 거의 제거합니다. 저하고 식사해 보신 분들 제가 얼마나 이런 거 많이 먹는지 아시죠? 예,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5배, 10배 정도 많이 먹어요. 오늘 또 점심 먹으면서 몇 개를 먹었나 몰라요. 옆에 사람이 미안하다고 시키기. 향신료,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걸로 몸의 건강 관리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산화 식품입니다. 녹차, 토마토, 향신료 등. 해조식품, 미역, 다시마, 가리, 김매생이. 중화의 사례를 보시면 칼슘, 철은 카드뮴의 흡수를 억제합니다. 이거는 이제 칼슘, 철은 우리 몸에 항상 있는 거고 카드뮴은 몸에 좋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얘를 억제해요. 황은 셀레늄과 결합해서 수은, 비소, 나, 카드뮴 독성을 없애줍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에 있는 황, 미네랄이죠. 이것도 미네랄. 근데 황도 많아지면 또 문제가 되죠. 네. 이렇게 중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다양하게 안 먹는 게 문제지. 다양하게 먹으면 웬만한 오염 물질은 다 스스로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채소류 같은 경우 체내 중금속을 배설물 등을 통해 배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흑색, 백색, 초록색, 예, 녹황이라 그러면요, 흑색, 초록색이 녹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록색, 흑색, 백색 등 채소 이제 중금속 해독 식단을 섭취할 걸 권유합니다. 검은색 채소는 다시마, 미역, 김, 파래, 그러니까 해조류죠. 그 다음에 아니라 환경오염 발암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게 하는 기능을 가는 알긴산이 분해 해조류와 함께 검은콩을 추천. 흰색 채소는 마늘, 양배추, 도라지, 감자, 무, 주로 뿌리식물이죠. 초록색 채소는 중금색을 주로 체를 빼는 영양소 가득한 시금치, 상추, 케일, 브로콜리, 녹차 등을 전했습니다. 초록색 채소 중에서 청매실 등은 중금속 배출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이런 요소라고 보입니다. 자, 이렇게 결국 제가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들, 저희 집에 가면 그냥 항상 식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건강을 일상적으로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술 수명의 미래는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자연 수명의 연장은 두 가지입니다. 영양 관리하고 운동 관리. 이 두 가지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명은 펼쳐놓게 보겠습니다. 기술 수명이란 우리가 영양 장기 생성 난무항 유전자 유학으로 발달을 수명이 길어지는 것. 영양과 관리만으로는 150세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장기 생성 교체는 200년, 나노와 유전자 유학으로는 불치병 자체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년 생존식 불사 가능에는 이견. 노화학계에서 말합니다. 30년 이내에 위의 기술 수명 도구가 다 개발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텔로미어입니다. 이건 이미 노벨상을 받은 거죠. 이 유전자 꼬리에 여기 보면 텔로미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얘가 세포가 한번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짧아져요. 그래가지고 초파리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유전자를 강제로 늘려줬더니 분열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면 누구나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세포가 분열을 멈춰버려. 이미 이제 초파리 성공을 했으니까 인간도 동일하죠. 뭐 칭찬이 있겠어요. 결국은 어디선가 지금 이거를 실험하고 있겠죠. 어디선가 누군가는 적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이 정도 상황이 있는데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업적에 속합니다. 커지 와일이라는 사람의 이번에 아까 예측했던 내용을 50대가 20년 버티면 무병장수다. 네, 현재 커즈와일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아까 봤죠? 건강과 유전적 해법, 나노로봇까지 포함해서 이제 유전자 나노로봇 이렇게 보십니다. 왜 나노로봇이 더 어렵냐? 나노는 원자고 얘는 분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자면 훨씬 규모가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건강은 이렇게 이제 달라지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재밌었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약한 거 또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자주 경영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